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수요일 아침이죠. 제20대 대통령 선거 1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태호입니다. 선거일은 오늘 따뜻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4월 상순의 정말 초봄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기의 질은 좋지가 않다고 하죠. 대부분 지방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이 전국 투표율 현재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4.3%, 횡성이 3.7, 영원이 4.8, 평창이 3.5%, 이 강원도 평균은 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요, 이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현재 오늘 이 당일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또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곳은 좀 평균 이상인 곳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6시까지는 일반 투표가 가능하고요. 6시부터 7시 반까지는 이 확진자 또 격리자들 대상으로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늘 일정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3월 9일 수요일 이 대선 일에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제20대 대선 강원도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8.42%를 기록하면서 도내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강원 주요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또 여야 후보들은 강원도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공통 공약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평화,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강원 지역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100%에 달하면서 중증 환자 관리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5,460명이 신규 확진되었고 누적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지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0%이고 이 추가로 중증 환자가 발생 시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창군 관내 서울대 의료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강원 남부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창군과 서울대병원은 지난 7일 지역의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영내 의료센터의 설립 등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평창 지역의 국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요즘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해마다 눈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죠. 이 폐교를 막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좀 역부족인 것이 현실인데요. 자, 그런데 올해 좀 화제의 학교가 있습니다. 영월 지역의 신천초등학교. 원래는 작년까지 2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학생들 수가 전학도 오고 또 신입생도 들어오고 하면서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 또 이것이 또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인데 좀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초등학교의 신승주 교감 선생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재직한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올해 3월 1일자로 신천초등학교로 왔습니다. 올해 새롭게 부임을 네네. 하셨군요. 네네. 작년 현황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가능합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 작년에 전교생이 네. 몇 명이었습니까? 21명이었습니다. 21명이요? 23명이었습니다. 23명이요. 예. 네네. 그런데 올해는 네네. 학생 수가 이제 어떻게 된 거죠? 네, 44명으로 2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거의 배 정도 늘었다. 네. 이렇게 봐야 네,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네. 왜 그렇습니다. 이런 그 학생 수가 갑자기 늘었는지 좀 이제 네네.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저희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신천초등학교 이게 좀 네. 어떤 학교인지 먼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신촌초등학교는 영월군 한반도면에 위치하고 있는 유치원 원아 8명, 초등학생 44명, 교직원 23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네. 작년부터는 영월군에서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한 행복한 학교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네네. 학생 수는 44명인데 네네. 선생님 이 교사 수가 23명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아주 뭐 거의 뭐 2대 1이고요. 네네. 뭐 이제 특성에 따라서 1대1 수업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에 또 원어민 교사가 예. 상주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가 2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 수업도 1대1 수업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그 네. 주변에 뭐 복내초등학교나 복내초등학교 뭐 거원분교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폐교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네. 신천중학교 같은 경우 작년까지 23명이었으면 학생 수가 네네. 지속적으로 줄고 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전학을 한 학생들 또 올해 새롭게 신입생들이 수가 이제 이렇게 많이 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중간 이유 좀 비결 어떤 겁니까? 네. 그 영월군에서도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고요. 학교에서는 저희 영어 놀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승마 체험 또 드론 축구 도시에서 접할 수 없는 교실 밖 체험 활동과 예.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수의 증가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한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학교 홍보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 그런데 네네. 영월 지역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월군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올해 대략 한 2억 9천 정도 네,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네. 지자체 차원에서 3억 가까운 지원이 있었고요. 그런데 네네. 이게 또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만은 또 네네. 학교를 운영하고 또 이제 교사도 또 네네. 충원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이렇게 또 많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 것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여기 한반도면에 위치하고 있는 승마장을 이용한다던가, 네. 그리고 또 체육관에다가 드론 축구장을 또 설치한다든가, 그러니까 도시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네, 저희 학교에서는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게 예전에 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하나 네. 키우기 위해서는 온 네네. 마을이 함께 네. 나서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승마장이라든지 드론 네네. 운동장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네네. 보면은 지역의 인프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들을 동네 어르신들이 네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또 네네.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네. 네, 학부모님들 역시 학교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학부모님들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전학을 왔다. 네. 라고 한다면은 이 가정의 어떤 그 주거까지도 네네.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많이 궁금한 게 네네. 이 학생들이 이렇게 전학을 오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네네. 아니 생계는 직장은 직업은 어떻게 하지? 이게 제일 네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들 네네. 하신다고 하던가요? 지금 그 학생들하고 네. 부모님 중에서 두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네. 네, 한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영월 그 한반도면에 보다는 영월군 음배에서 네. 생활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월 네네. 군민들이 오는 네네. 경우도 있고요. 네네. 또 그 외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예.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게 사실 네. 정말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고 각 네네. 지역별로 인구 감소 또 고령화가 지속되고 네네.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전국적인 농어촌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네. 좀 해결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는 또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한마디로 유학을 오는 거로군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느 정도 이제 네. 큰 아이들은 혼자 유학 가지만은 뭐 네네. 초등학교는 이 부모님이 네네. 함께 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네. 듭니다만. 자,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 주거비 지원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네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네. 영월군 외 타 지역에서 전학 온 아이들, 학생들하고요. 2인 이상 가족이 영월군에 전입할 경우 네. 주거비 40만 원을 세대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아주 또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네네.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내내 네네. 이 또 지원하기엔 또 부담이 갖기도 할 것 같은데 뭐 네. 기간에 어떤 제한은 없는 겁니까? 네, 졸업할 때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거 괜찮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도 뭐 네. 아까 뭐 타 지역에서 온 그 학생들이 더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 학교는 지금 한 학년당 8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음흠. 네, 그런데 지금 또 방송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 홍보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또 저희 그 학부모님들이 또 소문을 내셔서 그런지 네. 이제 곳곳에서 지금 전학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하, 예. 네네. 그래서 향후도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발전하는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학년에 네네. 8명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6학년까지니까 네네. 48명. 네네,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요. 네네. 그럼 아직 4명이 더 전학이 가능한 겁니까? 6학년 아이들이 지금 3명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예. 네, 6학년이 지금 작고요. 아하. 다른 학년 중에서는 신명인 학급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무튼 6학년은 네네. 또 전학을 간다고 하기에는 지금 네. 이제 그 크게 좀 메리트가 네네. 없다라고 보고 아무래도 저학년 학생들 중심으로 네. 많이들 고민들 네네. 하시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이렇게 이제 내년 되면은 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혹시 정원 확대는 안 되는 겁니까? 시설 좀 여러 가지 또 개보수를 해서요. 네, 그거는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학교하고 또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농어촌학교의 정원이 네. 거의 다 차고 또 네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워낙 좀 네. 요즘에 네네. 듣기 힘든 소식이기 때문에 정말 화제가 네.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이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뭐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대면 수업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면 수업 원칙으로 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네.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딱 직접 또 보시기에 우리 교관 선생님도 네네. 이런 그 다양한 또 프로그램을 또 네. 접목하는 교육도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반 학교에서는 좀 힘든 그런 네네. 프로그램 아닙니까? 실제로 또 네. 운영해 보시는 거 어떤 것 같습니까? 되게 좋은 점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예, 저희 학교가 8시 30분부터 영어 노래 방송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 아침에 아이들 등교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부터 아침 활동으로 영어 수업이 이제 시작되고요. 그리고 뭐 방과후 과정 8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순조롭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의 네네. 교육 열기가 네네. 그만큼 좀 높은 그 비율이 높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자체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그 말씀에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고 네, 지금 바르게
알겠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네네. 화제성으로 그치지 않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의 네네.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 좋은 계획이 또 네네. 전환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내년, 네네. 내후년 정말 꾸준히 또 발전하는 모습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신천초등학교의 신승주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독도 체험관이 새롭게 설치되었는데요. 지난달에 원주에도 강원 독도 체험관이 들어섰습니다. 이 도내에선 최초라고 하는데요. 오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원도에선 최초로 이번에 원주에 독도 체험관이 들어섰는데 먼저 독도 체험관 어떤 기관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지난 2월 21일 원주 교육문화관에 독도 체험관이 개관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 도민들이 독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도민들의 독도의 영토 주권 의식을 강화하고자 독도 체험관을 개관했는데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억지 주장하기 위해 제정한 다케시마 날의 하루 전에 개관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독도 체험관은 시도마다 한 개씩 구축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16번째로 독도 체험관이 들어섰는데요. 정부는 올해 전국에 17개의 독도 체험관을 설치하는 데다 독도 영유권 의식을 기르는 독도 지킴이 학교 120개교를 운영합니다. 강원 독도 체험관에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원주 교육문화관을 방문해 개별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체험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어서 어린 아동들도 자율 체험이 가능한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단체 관람 해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전승표 장학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도내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이해와 영토 주권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1일 원주 교육문화관에 독도 체험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독도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독도의 역사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고 대형 멀티비전으로 독도 관련 영상을 즐길 수 있으며 독도 수비대 강치 캐릭터를 증가현실로 만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독도 체험관이 구축되어 학생들과 지역민들의 독도 사랑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원주 독도 체험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원주에 설치된 강원 독도체험관은 역사 이야기관, 자연 이야기관, 체험 이야기관, 주제 영상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역사 이야기관은 역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구역인데요. 우산국을 점령한 이사부와 우리나라의 영토, 동국대지도,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던 일본 어선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에 가서 사과를 받고 돌아온 조선 후기의 어부이자 민간 외교가 안용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연이야기관에는 독도의 생태 환경과 독도에 사는 동식물을 소개하고요. 체험이야기관은 체험형 전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독도의 생물 찾기, 희망 메시지 남기기, 독도 퀴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제 영상관에서는 대형 멀티모니터를 통해서 독도 관련 영상을 상영할 수 있고요. 또 등대 모형에 들어가면 증강현실로 구현한 입체 애니메이션을 관람하면서 독도 수비대 강치의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기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강원도교육청 전승표 장학사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가족과 함께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 초에 철원에서 근무하시는 이현 선생님이 과거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일본의 교과서와 그리고 지도를 발견하셔서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밝힌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의 땅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 독도체험관이 그런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원 독도체험관을 많이 찾아주세요. 네. 자,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독도 교육 활성화 계획을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인지 운영하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달 독도체험관을 신축 개관한 건데요. 기존 독도체험관 6곳도 콘텐츠를 전면 개선하면서 새 단장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동북아 역사재단이 추진한 독도체험관 구축이 이제야 마무리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독도교육에 특성화된 학교를 운영할 독도지킴이 학교를 초, 중, 고 각 40개교씩 120개교를 선정합니다. 독도지킴이 학교로 선정되면 동북아 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독도 관련 동아리, 독도 탐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신청 학교를 받고 오는 4월 독도지킴이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과 연계로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독도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합니다. 독도교육 연구학교는 교육과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별도의 시수 확보 없이 지도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도 각급 학교의 여건에 따라 연중 한 주를 독도교육 주간으로 선정해 자율 운영하도록 합니다. 학교는 1시간 이상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서 독도교육을 운영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선 아리랑제 올해로 47번째를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이 아리랑제 총감독에 원주문화재단의 이재원 예술감독이 또 선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향후 계획 또 오늘 정선 아리랑제 좀 소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감독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원주문화재단 총감독은 그만두신 건 아니죠? 원주문화재단 총감독은 원래 아니고요. 예. 원주 댄싱 카니발 카니발, 총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그만두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같이 경임하고 있습니다. 경직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선 아리랑제 총감독의 인터뷰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총감독으로 선임이 되셨는데, 네. 뭐 어떤 계기가 있는 겁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정선 아리랑제를 제가 맡게 될 줄은 잘 몰랐는데요. 네. 제가 이 정선 아리랑이 이제 아리랑 자체가 세계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유네스코 7주년 기념식을 제가 정선에서 하게 됐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때 그 기념식을 보시고 아마 저를 초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겸직을 하더라도 크게 일정에 무리는 없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일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독이 다 혼자 하지 않고요. 네. 같이 하는 또 연출자들, 조연출자들, 또 프로그램 매니저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같이 있어서 아마 그 지역에 맞는 유형과 또 자원과 또 역사성, 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 거고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개발되어진 프로그램들을 잘 정리해서 관람객들과 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같이 어떻게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올해가 47번째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이 정선 아리랑제 이게 어떤 축제입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그 아리랑 자체의 역사는 고려 말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구전과 구전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야기고요. 또 이 아리랑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과정 안에 때로는 애국가였고 또 때로는 가요였고 나를 위로해주는 어떤 기대는 목소리에 담겨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의 역사성을 또 지켜내기 위한 보존, 그런 가치, 이런 역사성을 두고 이 축제를 계속 진행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올해가 47번째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또 영향은 없었는지 또 이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좀 작년하고 재작년 어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영상으로 대체한 프로그램들 외에는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축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 또 이제 그 총감독으로 또 선임이 되셨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또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저희가 일상의 복귀라는 생각을 갖추고 뭐 모든 국민들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 불편함과 괴로움과 어려움 뭐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다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축제나 문화뿐만 아니고. 네. 그런데 어쨌든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뭐 음악적 요소라든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국민의 일상과 함께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 뭐 이런 방법을 음악적 요소나 네. 문화적 요소로 드리는 것이 저희한테는 관건이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아직도 시기를 잡기가 곤란하긴 하지만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큰 틀에서 이 축제 컨셉, 기획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또 상실감을 상당한데요. 네. 올해는 아리랑 음악을 통해서 또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함께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정선 아리랑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리랑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정선 아리랑백의 명창만 4분이신데요. 네. 이 4분의 명창분의 소리가 다 각기 다릅니다. 그게 아리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하고 또 국민들이 준비하고 또 정선이 유일하게 군립극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군립극단을 통해서 그동안 배출된 프로그램들을 같이 매칭해서 정말 그 국민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오셨을 때 안정감 있게 아리랑을 즐길 수 있고 또 정선의 환경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정선의 가치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일정 정해지고요. 네. 전체적인 어떤 기획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지역 축제 활성화 방안까지 함께 통합적으로 좀 긴 시간 두고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선 아리랑제 이지원 총감독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